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통스러워하시는 통풍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통풍은 정말 참기 힘든 통증을 동반하는 질환인데요. 원인부터 치료, 예방법까지 꼼꼼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마치 제가 여러분의 주치의가 된 것처럼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통풍, 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통풍은 혈액 속에 요산이라는 물질이 너무 많아져서 생기는 병입니다. 우리 몸은 퓨린이라는 물질을 분해해서 요산을 만드는데 이 요산이 정상적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몸속에 쌓이면 문제가 되는 거죠. 마치 수도관이 막히는 것처럼요. 이렇게 쌓인 요산은 날카로운 결정체를 만들어서 관절에 들러붙어 염증을 일으키고 그 결과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것이 바로 통풍입니다. 그렇다면 요산은 왜 과도하게 생성되거나 배출되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퓨린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경우입니다. 붉은 고기, 특히 간이나 스테이크, 그리고 해산물 중에서도 등푸른 생선이나 조개류에는 퓨린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음식을 너무 자주 많이 드시면 요산 수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둘째, 신장이 요산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중요한 기관인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요산 배출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셋째, 술, 특히 맥주를 많이 마시는 것도 요산 수치를 높이는 주범입니다. 맥주에는 퓨린 함량도 높을 뿐만 아니라 알코올 자체가 요산 배출을 방해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탈수 상태도 통풍 발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리거나 설사 등으로 수분이 부족해지면 혈액이 농축되면서 요산 농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대사증후군 같은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통풍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좌식 생활을 오래 하는 분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통풍은 유전적인 경향도 있어서 가족 중에 통풍 환자가 있다면 더욱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통풍의 증상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통풍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뭐니 해도 극심한 관절 통증입니다. 주로 엄지발가락, 발목, 무릎, 팔꿈치 등에 갑자기 통증이 나타나는데 밤이나 새벽에 자다가 깨서 끙끙 앓을 정도로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통증과 함께 관절이 붓고 붉게 변하며 열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이불이 스치기만 해도 통증을 느낄 수 있을 정도입니다. 통증 때문에 관절을 움직이기가 어려워지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게 됩니다. 통풍이 오래되면 요산 결정 덩어리인 통풍 결절이 팔꿈치, 귀, 손가락, 발가락 등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요산이 신장에 쌓여 요로 결석을 만들거나 신장 기능을 손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통풍은 단순히 관절 통증만 일으키는 병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통풍은 어떻게 진단할까요? 통풍이 의심된다면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환자분의 증상과 병력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진찰을 통해 관절 상태를 평가합니다. 가장 확실한 진단 방법은 관절액 검사입니다. 관절에서 액체를 뽑아 현미경으로 요산 결정을 확인하는 것이죠. 또한 혈액 검사를 통해 혈중 요산 수치를 측정합니다. 일반적으로 7.0mg 이상이면 고요산혈증이라고 진단하지만 통풍 발작 시에는 요산 수치가 정상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엑스레이나 이중에너지 CT 촬영을 하기도 합니다. 통풍은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통풍 치료는 크게 급성 발작 치료와 장기적인 치료 및 예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급성 발작 시에는 소염 진통제, 콜키친, 스테로이드 등의 약물을 사용하여 통증과 염증을 완화합니다. 이때는 안정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픈 관절을 쉬게 해주고 냉찜질을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장기적인 치료 및 예방을 위해서는 요산 저하 약물을 복용하여 혈중 요산 수치를 낮춰야 합니다. 알로프리놀, 프로베네시드, 벤즈브로마론 등의 약물이 사용되는데 목표는 혈중 요산 수치를 6mg 이하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생활 습관 개선도 매우 중요합니다. 퓨린 함량이 높은 음식 섭취를 줄이고 술, 특히 맥주를 피해야 합니다. 체중 감량을 하고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요산 저하 약물 치료를 시작한 후 초기 6에서 12개월 동안은 저용량의 소염 진통제나 콜키친을 사용하여
발작 재발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통풍,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통풍 예방의 핵심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식단을 섭취하고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며 금주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통풍 위험을 높이는 질환을 치료하고 혈중 요산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풍 치료 중 통증이 호전되었다고 약물 투여를 중단하면 재발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 꾸준히 치료해야 합니다. 혈중 요산 수치를 갑자기 낮추는 것은 오히려 통풍 발작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무증상 고요산 혈증이라도 요산 수치가 매우 높거나 요로 결석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통풍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통풍은 꾸준한 관리와 노력이 필요한 질환이지만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병원에 방문하셔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